제가 경기도당에 이렇게 또 빨리 오게 돼서 대단히 무한합니다, 사실. 송병희 고문님, 사장님, 앞으로 검찰 총무실 그동안 전원준 위원장님께서 우리 당사무실도 새로 만드시고 또 정리도 잘해주시고 또 조직 개편을 열심히 해주시다가 갑자기 아무튼 뭐 탈당기를 내서 저도 좋아하고 몇 번의 발견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긁지를 못했어요. 생각을 하면서 생각이 다르면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항상 오시는 분들은 환영하고 가시는 분들은 그냥 가만히 놔두가. 근데 뭐 도당위원장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당대표로서 여러 번에 걸쳐서 고려를 했는데 아무튼 그 무게가 많이 무거우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 공화당이 좀 특이한 정당이죠. 제가 당대표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수많은 곳에서 언행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한솥밥 먹던 최고인들도 나가서 엉뚱한 소리 하고 뭐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야, 이거 우리 공화당의 도덕적 자체가 너무 높아졌구나. 우리 공화당의 도덕적 자체가. 제가 돈을 한 푼이라도 받았으면 난리 났을 거예요. 근데 우리 공화당 당원분들이 이 시대가 왜 이렇게 정의가 사라지고 진실이 덮여있는 사회가 됐는가. 또 정권을 잡은 윤석열 정부가 뭐 따지고 보면 윤석열 대통령,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모두가 박근혜 대통령을 직접 수사했던 사람들이 현재 법을 다 쥐고 있는,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 박근혜 대통령을 그렇게 못되게 했던 사람들이 당권을 쥐겠다고 나오고 유대관이라고 앞장서가지고 생각만 해도 저는 헌법재판소에서 권선동이라는 자가 왜 울었는지를 지금도 몰라요. 지금도 하면은 울려가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게 잘못했는가. 그런 사람들이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우리 공화당이 이렇게 힘들지만은 버티고 또 싸우고 있는 이유는 나라가 바뀌어야 된다. 여러분들 경기도당이 우리 당 전체의 수로는 10만 명이 넘죠. 당원이. 그리고 책임 당원이 11,000명 정도 됩니다. 경기도당이 항상 중심에 있었잖아요. 저는 사람을 잘 믿으면 그냥 맡기고 그분들이 알아서 하기를 바라는 사람이에요. 정당 생활은 그렇습니다. 정당은 다른 목소리가 있습니다. 이념은 같이 하되, 이념은 같이 하되 어떤 사안에 따라서 생각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다 아우르는 게 정당이거든요. 근본적인 우리 공화당에서 부정부패하면 안 된다. 야당으로서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가지 않으면 죽는다. 특히 지도부에 있는 사람은 더더욱 그렇다. 크게 못 견뎌서 나간 사람 되게 많습니다. 제가 그분들의 자존심 때문에, 그분들의 인격 때문에 제가 말을 안 하는 거지. 그런 사람들이 당에 되게 많았다. 당에 가장 많은 혜택을 받았던 사람들도 있었잖아요. 근데 제가 그런 분들에 대해서 얘기 잘 안 하는 이유는 그래도 한동안 같은 뜻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그때 얼마나 다들 고생했느냐. 지금 생각이 조금 바뀔 수가 있다. 뭐 정당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자기가 정치를 하고 싶은 사람이 조급할 수도 있고 또 다른 길을 생각해서 자기 정치 길을 따로 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을 만들어가지고 거짓말하면 안 돼요. 그건 대단히 잘못합니다. 어떤 일을 만들어서 거짓말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됩니다. 우리 공화당 동지들이 이제 그 단계를 뛰어넘었어요.
당대표뿐만이 아니라 여기 있는 최고위원님들 또 시도당 위원장님들이 제일 고생합니다. 앞장서 보면 알아요. 앞에 서서 일을 해보면 그분들이 얼마나 고생하는지를 압니다. 그런데 그 고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이 다르다고 그 전체를 매도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됩니다. 그래서 우리 공화당이 이번 경기도당 이 문제를 가지고 전체 당원들이 이걸 볼 거예요. 반성을 해보자. 내하고 생각이 다르다고 그 사람의 인격을 모독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음해를 하면은 우리 공화당에 누가 지도자로서 올라설 수 있습니까? 저같이 다 내려놓고 다 버려버리면 가능하지만은 저는 정치를 오래 했던 사람 아닙니까? 굉장히 정치를 오래 하고 올바른 정치, 나쁜 정치도 다 본 사람입니다. 여기는 소위 말하는 내공이 있습니다. 일반 정치인들하고 달라 내공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정치판에 처음 들어온 사람들, 여기 우리 최고위원님들, 윤여도 본부장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다 정치판에 처음 들어온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이거는 거짓이다. 이것은 불이다. 요즘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서로 네가 했니 내가 했니 유승민 그런 얘기 하더만 황교안 니는 뭐 했냐? 니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인정하고 서류까지 만들어가지고 공식적으로 탄핵이 맞다고 한 사람 아니냐? 홍준표 니는 뭐 했는데? 홍준표 입에 담지 못할 욕을 왔다가리 갔다리 하면서 했지 않냐? 그 유승민 의원 뜻은 뭡니까? 내 혼자 탄핵에 찬성해서 한 게 아니다. 당신들도 똑같은 짓 하지 않았느냐?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어요? 유승민 그 입 다물라, 황교안 그 입 다물라, 등등등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는 우리 공화당하고 좋은 짓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입이 달렸다고 탄핵 때 말이야 너가 뭐 했냐고 누구는 유튜브에 가대 태극기 세력이 눈을 시퍼렇게 그 태극기 세력들 당신들 뭐 했는데 변희재가 태극기 들고 변희재가 태극기 주동 세력이라고 지나가다 속을 못 웃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공화당이 그런데 말을 안 하는 이유는 대통령께서 지금 말씀을 안 하고 계시잖아요. 대통령께서 어떤 분은 마음이 많이 상해 계시더라고요. 우리가 6년이라는 세월을 이제 7년 차 들어갔잖아요. 2016년 그 겨울부터요. 횟수로 7년 차를 들어갈 때 우리가 사심을 하나 가진 적이 있어요. 우리 공화당을 대한민국당 창당에 우리 공화당을 내가 돈을 누가 준 적이 있습니까? 조원진이가 월급을 받고 일을 했어요. 그냥 대강 정리해가지고 집 정리하고 이제 시골로 들어가서 살면 된다. 그 정도 했으면 조원진이 잘 사는 인생 아니겠어요? 정의를 위해서 올바른 일을 했는데 뭐가 그리 두렵습니까? 그래서 우리 공화당 국민들 99%다 잘했어. 저는 제가 우리 공화당 동지들이 두렵다 그러잖아요. 야, 어떻게 이런 동지들이 모여있는 정당이 있을까? 저는 오늘 방송 나간다고 넥타이를 좀 냈지만 우리는 민초정당이에요. 그야말로 서민, 자영업자 중심의 정당입니다. 이러한 정당은 정당 역사 78년 동안에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는 내가 잘나서 뭘 하겠다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라가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목도를 하고 나라가 붉은 세력에 의해서 혹은 껍데기 보수들에 의해서 거짓 배신자들에 의해서 나라가 뒤집어지고 제 없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을 때 그때 대한민국 체제가 탄핵을 당하고 자유우파 국민이 탄핵을 당했다. 이런 인식을 확실히 우리는 길거리 투쟁을 통해서 느낀 겁니다. 오늘 아침에 YTN 나갔더니 내 앞에 박범계 전 장관이 하더라고. 딱 나오면서 첫 말인 거야. 형 요즘 어떻게 지내요? 그래서 내가 뭐 잘 지내고 있다고 그랬더니 형 유튜브 하시는 거 잘 보고 있다 이러더라고. 나보고
그건 뭘 의미하느냐. 그렇게 인생, 제가 국회의원 생활할 때 그렇게 모질게 안 해봤어요. 나와보니까 야 아무도 없는 거야. 벌판에 아무도 없어. 정미용 총장 말대로 나보고 그 최고위원 당에 제가 당수열 3위였잖아요. 그때 새누리당. 그 팽개치고 탈당해가지고 나왔는데 혹시 바깥에 바깥 보수 중에서 아는 사람이 있느냐고 나한테 묻더라고. 그래서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야. 그래서 내가 들은 사람은 있다. 저는 국회에서 엄청나게 야당들하고 싸우고 좌파들하고 싸우고 또 공무원 연금 개혁하고 노동 개혁한다고 막 개혁의 전도사로 했잖아요. 가만히 보니까 조갑재 선생은 들어봤어. 서정갑 대령도 들어본 거야. 두 분은. 그러니까 두 분은 말로만 들었지 바깥에 누구고 얘기하는 사람 한 사람도 내 모르겠더라고. 그러니까 아무도 모른다 했더니 야 참 속으로 그랬을 거야. 이 바보 같은 인간이 왜 국회에 뛰어나왔느냐고 속으로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 근데 표현은 그래 안 하시더라고. 참 대단합니다 이러더라고 나보고. 그건 뭐냐면요. 제 스스로 제 양심에 정치를 안 했으면 안 했지. 이런 불의의 나라, 거짓의 나라는 아니라 제가 박근혜 대통령을 받는 대통령은 내 돈 한 푼 받지 않는 분이고 밤 9시, 10시, 11시까지 일만 했던 분이고 그런 분을 엮었잖아요. 엮고 보니까 지금 보니까 야 문재인은 박근혜 대통령의 견주니까 한 1000배는 그렇게 30년 받았으면 300년은 받아야 되겠다. 이재명은 대통령도 되기 전에 감옥 가게 생겼어. 우리 공화당이 뭔지 아세요? 문재인, 이재명 즉각 구속해서 수사하라는 거예요. 윤석열 정부가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의 구속 수사를 하지 않으면 적폐청산 못하는 겁니다. 그 우두머리 수개가 문재인인데 문재인은 놔놓고 자기 스스로 수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해서 그거 월북으로 자기 스스로 내가 했다 자백한 거잖아요. 검찰 수사 안 하잖아요. 50억 클럽 그렇게 못되게 박근혜 대통령을 지가 세상에서 가장 착한 사람이냐 박영수 잡아 넣어야죠. 박영수 잡아 넣어야 되잖아. 지금 못 잡아 넣고 있잖아요. 수사를 못하고 있잖아요. 권순일이 수사회가 잡아 넣어야죠. 재판거래라는 게 자유민주주의의 사법권 중에서 거래로서 돈 거래로서 재판을 했다 그러면은 그런 정황이 있고 의심이 있으면은 그것은 나라를 들어보는 거잖아요. 권순일이 없었으면 이재명이 출마했겠어요? 또 한편으로 권순일과 대단한 일을 한 번 했어. 이재명이 출마 안 했으면은 윤석열이 안 되는 거야. 이재명이 안 하고 다른 사람 나와서 다른 사람 됐을 거야. 지금 생각하면 그렇다 따지면은 권순일이 감옥 안 집어넣어도 되겠나? 잡아 넣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공화당의 존재라는 게 그런 겁니다. 박영수, 권순일을 감옥 보내라는 거예요. 문재인한테 특혜 주지 말라는 거예요. 왜? 문재인이 갖다 댔던 잣대가 좌파들이 갖다 댔던 박근혜 대통령의 잣대를 똑같이 갖다 대라는 겁니다. 그것이 공정이지. 그것이 정의잖아요. 그것이 상식이잖아요. 그런 거 안 하고 그냥 문재인은 나를 임명한 사람이니까 저 사람은 의리 대통령은 의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대통령은 법과 질서로 하는 거지. 원칙적인 법의 잣대에서 대통령이 흔들리면 다 흔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부분은 아까 얘기하자면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바랍니다. 그러나 잘못한 것은 과감히 비판합니다. 이 한마디가 우리 공화당의 존재라는 겁니다. 누가 우리 땅에 있다가 윤석열 대통령 호위무사로 간 사람들 있어요. 지금도 용산에서 진치고 윤석열 대통령 지키기 좌파들하고 열심히 잘하고 계신 분 있잖아요. 응?
그런 분만 있잖아요. 우리 당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잘한다고 그랬어요. 아니 좌파들이 저렇게 거무맹랑하게 하면은 뭐 우리 당은 뭐 나서서 하기가 좀 그렇지만은 당신이라도 윤석열 대통령 좀 잘 지키는 거 잘한다. 잘한다. 그러면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명예회복도 좀 해라. 어? 내가 오늘 했던 얘기 오늘 여러분들 아침에 제가 방송 나오면서 통화를 했던 내용이에요. 제가 무슨 얘기 했줄 알아요? 자, 다음 총선 끝나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어려우면은 윤핵관들이 나선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장재원이 산에 가는데 3,000명 모았는데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10% 15% 가까이 떨어지고 곤란하면은 윤석열 대통령 지키겠습니다. 나선다? 천만의 말씀이다. 그때 나서는 것도 우리 공화당밖에 없을 것 같다. 전제가 뭡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잡아놓고 이재명 잡아놓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확실한 명예회복을 하면은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 지키러 나간다 이거야.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정치 생활을 그 사람들하고 12년 같이 해봤는데 그 사람들이 윤석열 대통령 지킨다고 아스팔트 나온다? 3일도 못 나옵니다. 5년 6년 동안 한 주도 빠지지 않고 나왔던 우리 공화당은 그들과 다른 게 있어요. 우리 공화당은 사심이 없어. 윤석열 대통령 찍어줬던 보수 지지자들이 권선동이가 권력을 쥐고 공천권을 흔들라고 장재원이가 권력을 쥐고 공천권을 흔들라고 지켜준 게 아니란 말입니다. 바른 말을 해야 되잖아요. 초선 의원들 줄 세워가지고 말도 안 되는 집단 리치를 하는 나경원 저 싫어해요. 유승민만큼 나경원 싫어해요. 왜? 못된 짓을 했거든. 제가 눈으로 봤거든. 그렇다 하더라도 자당의 후보를 집단 린치식으로 반이성적 행위를 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 맞지 않는 겁니다. 그거는 자유정당이 아니에요. 자유정당이 아니라는 것은 그 정당은 없어져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도 원로라는 사람들이 한마디 말을 못해요. 국민의힘에 그것 떠들던 원로들은 다 어디 갔어요? 아직도 내 자식들, 내 손자, 손녀들이 공무원이나 해먹을까? 윤석열 정부의 자리 하나 받아먹을까? 그거 쳐다보고 있습니까? 아무리 잘못했더라도 자당의 대통령 후보 1위를 달리는 대통령 후보를 초선 의원들이 몰려가지고 개혁과제도 아니고 그런 식으로 반이성적 집단 린치를 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정당에 벗어나는 행동이다. 그래서 제가 올바른 소리 하는 거예요. 올바른 소리 제가 하는 제 말로 누가 하던가요? 우리 공화당의 존재가 그겁니다. 평시에 윤석열 대통령 잘했으면 좋겠어. 그런데 문재인 눈치 보지 말고 잡아 넣어라. 박근혜 대통령한테 당선인 시절에 와서 고개 숙이고 했는 거 지켜라. 확실한 명예회복. 왜 못 시켜주냐? MB가 윤석열 대통령 주변에 MB 소위 말하는 MB 그런 떨거지들이 다 붙어 있는데 그렇다 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을 MB하고 같이 동급으로 놓지 말라는 소리야. MB 대통령은 뭐예요? 돈 문제잖아. 돈 문제. 박근혜 대통령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공화당 동료들께 장황하게 제가 이런 말씀 다 잘했다니까. 100개 중에 99개 다 잘했어. 하나 동지들 앞장서 있는 동지들 요것 좀 하지 말라는 거야. 앞장서는 순간에 잠을 못 잡니다. 저도 우리 아들놈이 어릴 때 제가 별명이 뭔지 아세요? 하나 하면 잡아요. 아빠 이제 자야 돼 그러면 우리 아들놈이 하나 길게 한 10초만 하고 잡으면 그런 제가 요즘 잠을 못 자요. 왜? 아무나 사람들은 어쨌든 당대표가 임명을 하든 어째 해가지고 했으면은 또 최고위원들이 경선을 통해 올라오든 임명직을 하든 뭐 하던 분들은 당대표를 대신하는 건 아닙니까?
그것은 결국은 당대표를 요구하는 거잖아요. 저도 지금 조남준지 위원장이 왜 그만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더 답답하죠. 그 하나, 100개 중에 99개 다 잘했는데 그 하나, 또 하나는 정부들이 좀 고쳐줘야 되겠다. 여러분들이 고생한 거 다 알잖아요. 저는 제가 집회할 때 제일 마지막에 1호차에 다 올라서서 여러분들하고 눈 맞춤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알아요. 근데 얼굴을 아는데 이름을 잘 몰라. 저 사람은 얼굴만 보면 아 우리 집회에서 맨날 보던 분이라고 다 알아. 선배님은 지상님 뭐 갔다 하시는 분들 다 안다고. 그런데 이게 이름하고 매칭이 잘 안 돼. 그것은 양해를 해주시고 그래서 요즘은 사진을 좀 찍어가지고 이름하고 얼굴에다가 가면은 요즘 뭐 붙일 것도 별로 없는데 내 방에다가 우리 집회에 참석했던 기본 한 1000명 있잖아요. 기존 잘 오는 사람들 1000명 사진을 쫙다 붙여야 될 거야. 이름 붙이고 이름에다가 완전 별명이라도 좀 붙이고. 그래서 다 잘하셨어요. 위대한 정당을 만드셨다. 그리고 쟤들이 지난 거죠. 쟤들이 우리 공화당 뭐 하냐고. 이제 좀 나서야 한다. 너 민노총하고 좀 싸워봐라. 너 민노총하고 싸우고 좀 보고 싶어. 우리는 현대자동차까지 가가 민노총 출근하는데도 민노총 무슨 새끼락 하면 안 되지. 뭐 좀 그만두라 하고 싸우고 민노총은 망국적인 집단이다. 붉은 세력, 우리 붉은 세력 민노총은 이거 다 들어가잖아요. 제가 미리 다 얘기했어요. 저 사람들 이상하다. 지금 간첩단 걸렸는데 제주나 그다음에 뭐 어디에 촛불 그 광란의 촛불에 다 참여했던 집단들이죠. 단체들이죠. 그럼 촛불 들이켜 봐야지. 촛불 때 명단 올렸던 좌파들 한번 돌이켜 보라니까. 거기에서 돈이 얼마나 빠져나가고 거기서 무슨 짓을 했고 또 김정은한테 이재명이 요즘 뭐 이재명 그다음에 이화영 그다음에 뭐 아태 뭐 연구소 또 그다음에 뭐 아태하고 또 뭐지 뭐 쌍방울 그것만 줬겠어요? 유엔의 제재에 벗어나는 얼마나 많은 짓거리를 했는지 우리는 이미 보도 자료를 다 발표했어요. 원유 공급한 거, 식량 공급한 거, 제3국을 통해서 돈 준 거, 이거 우리가 벌써 2년, 3년 전에 다 했던 얘기예요. 우리 공화당이 보도자료 낸 내용만 한번 여러분들이 엮어서 읽어보시면은 우리 공화당이 이런 일들을 미리 예측을 해서 당대표 이름으로 보도자료를 냈구나. 미리 예측을 한 내용들이 너무나 많다. 다 잘했는데 이제는 이건 전국 방송이니까 전국에 계신 당원들이 앞장서 있는 분들 무조건 격려하고 잘합니다 하고 우리는 우리 시도당 위원장님들의 영도력에 따라서 조원진 당대표의 뜻이니까 우리가 똘똘 뭉쳐서 다음 총선을 준비하고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특히 고생하고 했던 분들 특히 조남준 위원장도 열심히 하시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격려와 또 다른 일을 하시더라도 더욱더 열심히 성공할 수 있기를 여러분들이 축원해 주는 겁니다. 불만을 그러다 있다면 또 들어오시는 거예요. 여기는 우리가 마음을 좀 더 크게 열자. 마음을 좀 크게 열자. 그리고 여러분을 대신해서 당대표인 저 조원진도 여러 당원들을 대신해서 세워진 사람이에요. 시도당 위원장들도 경기도당 당원을 대신해서 앞장서서 일하는 분들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되게 많을 거다. 그 우종찬 기자께서 한번 협의를 했는데 김의겸 이 한겨레에다가 박근혜 대통령이 무슨 정책 자료를 최순실이 매주 뭐 이렇게 해가지고 논의를 했다. 그거 다 거짓말이잖아요. 한겨레 기자가 반대하는데 김의겸이 그때 야 태블릿 PC도 저리 하는데 하자 이거 싫었잖아요. 그거 법적 고발 조치 할 겁니다. 오늘 법적 고발 조치 할 수 있도록 최고위원회에서 협의를 했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더 씌워진 잘못된 거는 법적으로 조치를 해서 처벌받을 사람은 처벌받아야 된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지금 아무도 안 만나시는 데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뭐 대통령께서 제주도 박지만 회장하고 제주도 놀러 갔는데 그건 누가 그래요? 강덕수가 그래요? 우리 공화당이 왜 누가 가냐? 대통령이 계시든 안 계시든 우리는 뭐 그때 구치소 있을 때는 대통령께서 우리 소리를 듣는지 안 듣는지도 모르는데 지난번에 현기한 정무수석 현기한 수석 만났더니 자기 대통령하고 같이 있었는데 너무 잘 들린다는 거야. 자기 안쪽에 남자동은 저 안쪽 여자동은 밑에잖아요. 자기는 막 토요일만 되면은 좋은 집 목소리 기다렸다는 거야. 일주일 동안 그 기다리다가 일주일 지나고 나면 또 토요일 나와가지고 우리 공화당 당가 나위였다. 우리가 가는 길이 옳은데 박근혜 대통령께서 지금 말씀을 안 하시면 기다려줄 수 있는 이유도 갖고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께 뭘 바라겠습니까? 여러분들 대통령께 바라는 게 있어요? 잘못됐기 때문에 바로 잡자는 거예요. 그 잘못된 게 정통성을 가진 대통령을 이 불의의 세력들이 거짓과 불의로 불법으로 기획해가지고 업무를 해가지고 정문 대통령 감옥에 보냈잖아요. 대통령직을 파면해버렸잖아요. 그 사람들은 훈장 받고 이정미나 박한철이가 훈장 받고 떳떳하게 살 것 같아요? 가슴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62적 뿐만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의 법적인 헌법재판소 훈장받은 그자들도 돌에 새겨야 돼요. 돌에. 그래야지 나라가 바로 서는 겁니다. 나라가 바로 서려면은 누군가는 이것이 잘못됐다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불이다. 이것은 대한민국을 버리는 잘못된 탄핵이라고 누군가 얘기해야 됩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7년 차를 가는 거예요. 역사의 기록은 그렇게 남는 겁니다. 그동안에 수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어요. 가만히 집에 있으면 아들, 며느리 그냥 대접이나 받고 그럴 분들이 나와서 집회하다가 혹은 집회 중에 코로나 걸려서 서명대 하다가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3월 1일 날 통합 추모제를 지내려고 해요. 통합 추모제. 1월 26일 날 얼마 지났죠? 강태성 동지가 1월 26일 날 아마 돌아가셨을 거예요. 1월 26일 날. 그리고 정미용 사무총장도 있죠. 그 다음에 김현덕 시당 서울시당 위원장도 계시죠. 그 다음에 정조희 목사님도 계시죠. 우리 고구마 프로젝트 우리 경남의 부회장님도 계시죠.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3월 10일 5분 동시에 우리 공화당 외부 활동을 하다가 돌아가신 분들 추모를 3월 10일 날 같이 공동 추모회를 가질 생각입니다. 뭐 최고위원님들이 지금 업무 분담이 좀 돼 있어요. 수석 최고위원께서 제가 업무를 조금 이제 좀 해야 될 일이 다른 쪽에 바깥에 해야 될 일이 많아서 당내의 문제는 최고위원님들의 회의를 좀 해서 해주시면 좋겠다. 이래서 수석 최고위원 제도를 만들었고
진성석 최고위원이 그 역할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명호 최고위원님이 시도당 위원장 분들하고의 가교 역할, 또 시도당 위원장 이런 부분들을 하고 계시고, 홍보 부분은 우리 조희철 최고께서 홍보 관련 부분, 또 홍보관, 전국 홍보관, 근데 김재웅 최고가 이 별로 없다 하더라고. 홍보관도 하도 안 해가지고. 홍보관도 좀 하세요. 성남 홍보관 하신 분들 한번 해주실래요? 이번에 박경환 동지아마 성남 홍보관 했는데 그 일반당원 책임당원 6분하고 일반당원 몇 분이더라? 41분인가 41분이 일반당원으로 가입하셨더라고. 그래서 제가 방송 많이 나가잖아요. 야, 김어준 거는 좌파들도 참 대단하더라. 150만, 150만의 좌파들이 제 방송을 본 거예요. 좌파들부터 우리 공화당은 합리적인 보수, 권성동이나 장동 같은 꼴통 보수가 아니라, 우리가 뚝배기 보수가 아니라 우리 공화당은 합리적인 보수다. 이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좌파부터 예봉을 끌 거예요. 예봉을 끌 거예요. 우리 공화당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사람은 법적 조치할 사람은 법적 조치하고, 또 정광훈 목사님도 이제 좀 그만하시라. 우리 공화당 많이 참았는데 지난 설날 전에 제가 한마디 했어요. 비공개 때. 안 참겠다 이제. 정광훈 목사님 정신 좀 차리시라고. 우리 공화당이 전부 다 당원들이 당비 내가지고 특별 당비 내고 후원금 내가지고 하는 그런 정당인데 어디 돈을 거뒀다고 얘기하고 우리 공화당 집회도 아닌데 지나가는 태극기만 들면 우리 공화당 같이 보입니까? 태극기만 들면 우리 공화당이에요. 그것도 태극기 들을 때 좋을 때는 저가 다 했다고 하고 조금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 우리 공화당이 더 했다는 거야. 정신도 좀 차리세요. 제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이제 우리 공화당에 가만 안 있겠다는 소리예요.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너네들한테 이렇게 정치자금법으로 고발 조치해야지. 그런 식으로 상대방에 대해서 매도하고 없는 말을 있는 말 같이 그런 성직자가 어디 있습니까? 자기한테 찬성하는 대구의 목사님들을 다 목사 개새끼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설날 전에 비공개 때 얘기했지만 이제 우리 공화당 목소리를 내야 되겠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좀 잘했으면 좋겠는데 윤석열 대통령 옆에서 알짝알짝거리고 권력이나 지고 흔들어 보겠다는 그런 윤회감은 안 된다. 우리 공화당이 다른 건 몰라도 김무성, 유승민은 전했잖아요. 그 다음에 무슨 소리 해도 이준석도 전했잖아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그들이 탄핵정부에서 했던 일을 생각하면은 자다가도 불떡이라 자다가도 불떡이라도 나라를 이런 식으로 개판치고 옳음과 그름을 완전히 뒤바꿔버리고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지금 뭐가 정이고 뭐가 불인가 없는 그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왜? 다 도둑놈들이 하고 있죠. 다 도둑놈들이. 여야를 막느라고 다 도둑질했는 놈들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가 권력 뺏어간 놈들 5년하고 망했지만 또 그부터가 박근혜 대통령 배신해가지고 좌파들이야 그렇다 치지만은 보수 정권 안에서 배신해가 한 놈이 더 나쁘잖아요. 더 나빠. 그런 생각하면은 용서가 안 되지만 그래도 우리 공화당은 자유민주주의 체제, 자유시장 경제, 자유통일이라는 당의 강경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이 잘했으면 좋겠다. 휘둘리지 마시고 올바른 길을 가시고 노동개혁, 연금개혁, 교육개혁 해야 되는데 그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썩어 빠진 껍데기 정치권부터 바꾸자.
부정부패하는 정치인들 몰아내라 말이야. 아부하고 국민 속이는 껍데기 보수들 청소를 해야 되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권에 신세를 앉았으면 제일 먼저 칼을 들어야 될 게 좌파들을 칼을 들 게 아니고 껍데기 보수들부터 쳐내라는 소리예요. 또 그들은 또 당신도 배신한다. 믿지 마라. 한 번 배신한 놈은 수없이 배신한다. 우리 당에서 떠나가지고 뭐 국민의힘 같다. 국민의힘 다 내하고 아는 놈들이고 저한테 전화해서 아이고 아까까지 박범계까지 아이고 형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들요 저를 대부분 다 좋아해요. 초선들은 몰라요 제가. 근데 우리 공화당 배신해가 가서 벌써 소문 다 났어. 쟤는 말이야 조원진 배신해서 왔대. 소문 다 났어. 인간 치료를 안 한다. 국민의힘에 등진 똑바로 박혀있는 국회의원들은 저를 존경해요. 저 형님 좀 바보스럽지만은 참 항상 그래. 바보스럽지만은 저 형님 참 존경스럽다. 그런데 조원진을 배신하고 왔어요. 이게 왜 배신했어? 그럼 잘못하는 겁니다. 천군만마에 대해서 한마디 할게요. 대통령 사저에 안에서 제발 좀 대통령께서 자유롭지 못하다. 바깥에散歩도 해야 되고 걸어 다니시기도 하고 근데 너무 하니까 연락이 왔어. 제발 좀 우리 공화당 지지하는 유튜브면은 조원진 대표가 얘기하면은 좀 자제하지 않겠냐 그거 얘기예요.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누구를 뭐 미워서 하는 소리가 아니라고. 자유롭게 다니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좀 자제를 하라는 거예요. 왜 했더니 왜 또 유튜브 하는데 경호원들이요 천군만마가 안 지키도요 경호원들이 남아가지고 지금 할 일도 없다니까. 대통령 안고 다니고 계신데 그냥 집에 가만히 계신데 그런 의도에서 한 거예요. 천군만마가 이해를 할 겁니다. 대표님이 얘기하셨던 얘기구나. 한마디 해놓으면 온데 시끄럽다. 마음을 다치신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분 중에서도 마음을 다치신 분들이 많더라고. 제가 이런 일을 좀 했으면 좋겠다. 알고 이제는 저는 뭐 달성 쪽에는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마음을 너무 많이 다쳤더라고. 네. 제일 열심히 한 분들이 제일 마음을 다쳤어. 왜? 우리는 사심없이 이렇게 했는데 왜 그러시는지 이해를 못하겠다. 그건 저도 이해를 못해요. 근데 저도 이해를 못하지만 이해를 시키려고 노력을 하는 이유는 아무도 안 만나시니까 그냥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이 죄가 없던 거 확실하고 박정희 대통령 각하의 따님이라는 거 확실하고 그분이 옳은 길을 갈 거라는 확신을 가지셔야 된다. 마음을 다치셨더라도 너무 마음 많이 아파하지 마시라. 아시겠죠? 네. 우리가 다 같이 하실 거다. 왜냐면은 뭐 우리 공화당에 대해서 저에 대해서 엄해를 많이 했겠죠. 그런데 넘어가실 건 아니라고 봐요. 한 점도 그름이 없기 때문에 우리 공화당 동지 한 분 한 분이 한 점도 그름이 없다. 우리 공화당 이용해 몰러 들어왔던 사람들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까지 해가지고 다 나갔어요. 이제는 이해를 많이 하셔서 우리가 세운 이 위대한 우리 공화당이라는 정당은 위대한 당원들이 위대하게 만들자. 그것은 우리가 자생했다 그래요. 자립을 한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 그리고 총선 이렇게 4년 동안에 우리가 겪어봤잖아요. 겪어봤는데 양당 정치의 폐해라는 게 확연하게 나타나고 오히려 그것이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런 정치 개혁이 깨끗한 정치, 그 다음에 국민만을 바라보는 정치, 진짜 사심 없는 정치, 국회의원의 특권 거의 다 내려놨습니다. 국회의원 특권. 그래서 그러한 정치의 개혁에
우리가 앞장서는 그것 또한 미래의 대한민국을 위해서 굉장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봅니다. 뭐 실질적으로 선거는 1년 한 2개월 남아 있습니다. 근데 아마 올해 하반기 10월, 9월 전까지는 나름대로 구도들이 잘 잡히겠죠. 선거, 뭐 중대선거구제를 하든 그렇지 않으면 비례대표제의 포괄성을 더 넓히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치 선거제도를 바꾸지 않고 선거제도를 치르기 힘들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좀 더 그 사항들을 좀 예의주시하고 좀 봐야 되는데 새를 모아야 된다. 새는 뭐냐? 제가 성남에 홍보관 얘기를 한 것은 아무튼 우리 공화당에 대한 이미지를 이제는 굉장히 좋게 보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이제 우리가 한 6개월 정도 더 제가 방송도 나가고 유튜브도 나가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은 또 우리 공화당이 여러 가지 현수막을 저희 TV신가 거기도 뭐 나오대요. 뭐라고? 국회 제발 일 좀 합시다. 그 한마디 국회 전체를 질타하잖아요. 제가 지나가면서 야 저거 누가 아이디어 냈는지 엄청나게 잘 냈다. 국회의원들이 지나가다 가면 맨날 국회의원 제발 일 좀 합시다. 그 이거는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했어? 그 아이디어 제가 냈어요. 그런 현수막 하나 들더라도 국민들 마음에 탁 들어오는 그런 현수막과 아이디어를 여러분들 동지들이 그냥 마스크 끼고 모자 하나 딱 쓰고 우리 윤여도 본부장 모자 딱 쓰고 마스크 딱 끼고 저래 막 이래가 있으니까 어디 뭐 저기 공장에서 일하다 왔는데 이래 다 보시잖아요. 우리 동지들 다 그래 보이죠. 제가 아는 우리 동지들은요 역대 대한민국의 보수 정당 중에서 최고의 에리트들이 모인 정당이 우리 공화당입니다. 최고의 에리트. 정신이 올바르죠. 국가관이 확실하죠. 그 다음에 선악의 구분이 확실하죠. 사심없이 그리고 어떠한 세력에도 굴종하지 않는 어떠한 불의의 세력에도 굴종하지 않는 그 투철한 의지가 있는 이 우리 공화당의 동지들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폄하하지 마세요. 저는 우리 공화당 동지들이 존경스럽고 두렵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스스로 폄하하지 마시고 굉장히 위대한 정당을 위대한 당원이 만든다. 그것을 이제 꿰어가지고 자립 단계 좀 더 진일보된 자립 단계로 가는 그 과정이 총선 과정이다. 이렇게 봐서 1년 동안 우리가 이제 6년 투쟁했잖아요. 1년 동안 여러분들이 2월 2일 날 사저에 또 왜 또 뭐 대통령 계시는지도 아닌데 알지도 못하면서 뭐 안 계신 것 같기도 하고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올려가지고 없는데 그거 왜 가냐고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또 안 가보세요. 조지하고 우리 공화당이 이제 드디어 박근혜 대통령 버렸구나 하고 되게 지랄들 할 거야. 지랄들 할 거야. 그렇지 않겠어요? 야 우리가 안 갔어. 야 2월 1일 새치는 거 대한민국 국민이 박근혜 친박이라는 사람들 다 아는데 조지 그러니까 드디어 박근혜 대통령을 버렸구나. 그 꼼수에 우리가 넘어갈 것 같아. 그래서 이번 2월 1일은 오른쪽에 태극기, 왼쪽에 당기, 그 다음에 녹색 풍선까지 다 가지고 나와요. 녹색 풍선 세상에 나눠줄 거예요. 당기하고 태극기하고 세상에 녹색 풍선 나눠주려니까 가스비가 너무 비싸가지고 각자 불어가지고 하세요. 풍선하고 막대기나 드리는데 그거 150만 원 들어. 그래서 이거 안 됐다. 그래서 그냥 풍선하고 막대기 나눠줄 테니까 불어가지고 각자 끼면 되죠. 아시겠죠? 당기 오른쪽에 태극기 왼쪽에 풍선까지 들고 대보를 한번 뒤져보자고. 이 단체 저 단체 온다는데 별로 관심도 없어요. 이번에 2월 1일 날은 설날 되면은 친척들이 모이듯이 2월 2일 날은 우리 동지들이 모이는 날.
우리 동지들이 설날은 잘 지냈는가? 해가지고 막 경기도는 막 버스 최소한 5대. 여기 있는 분들만 해도 벌써 버스 몇 대. 해가지고 막 가자. 이번에 한번 가보자. 가서 대통령 사진도 구경하고 대구 시내 가서 집회도 한번 하고 홍준표 정신 좀 차리라 한마디 하고 그렇게 할 테니까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시고 현수막 법이 바뀌었어요. 현수막 개척하는 법이 바뀌어가지고 이제 정책 현수막 걸면은 떼면은 우리가 고발하면 걸립니다. 법이 그래 됐어요. 못 뗍니다. 보름 동안. 그러니까 우리가 현수막 걸어놓으면은 좌파들 특히 우리 공화당 미워하는 거는 국민의힘이 더 미워하더라. 국민의힘의 시의원, 부의원, 정신없는 시의원들이 막 우리 공화당 저거 현수막 떼라고 구청장한테 막 압력 넣는 거야. 그 구청장 어떻게? 떼야지. 이 하루만 안 떼요. 이틀만 안 떼요. 이제는 정책 현수막 걸어놨는데 떼면 우리가 고발하면 되거든요. 법으로 그래 됐어요. 이게 이제 현수막을 좋은 정책 또 아까 같은 그런 현수막 있잖아요. 촌철살인이라고 말 현수막 그 한 구절에 국민들의 마음을 사이다같이 시원하게 해주는 그러한 현수막들을 좀 아이디어를 많이 내가 만들어낼게요. 고마운 것은 현수막 값보다 붙이는 값이 10배가 더 드는데 붙이는 것은 위대한 동지님들께서 믿으라고 오늘은 설날 현수막도 1000장 넘게 만들었어요. 이야, 다 우리 내제가 딸내미가 수어서 근무한다고 갔어. 내제가 누군지 알죠? 제 여동생 남편이에요. 그래가지고 제 여동생 외국에 있어가지고 근데 사진을 탁 보냈더라고. 사진 찍어. 이야, 수원 왔는데 수원에 현수막이 쫙, 이 수원이야 수원. 저희 수원 왔는데 수원에 우리 공화당 현수막이 걸렸다고 쫙 찍어 보냈더라고. 제가 큰 소리 봐라. 우리 공화당이 전국에 없는 데가 어딨노? 한 가봐라. 전국 방방곡곡에 우리 공화당 현수막 다 붙어. 그게 살아있는 정당이야. 그게 이제 현수막법 바뀐 거 우리 공화당한테 기회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현수막 붙일 때 힘들잖아요, 사실은. 또 막 사람 없는 데는 현수막제 붙여봤잖아요. 사람 없으면 혼자서 그래. 혼자서 그 이쪽에 하나 끌어놓고 밑에 하나 끌고 쭉 당겨가지고 바람 불면 몇 번 왔다 갔다 하다가 또 그런 작업들을 동지들이 하니까 제가 전국 다니면서 현수막 하나 붙어 있는 거 예사롭게 안 보이는 거 사실. 이번에 현수막 1000장 이상을 걸어주신 동지들께 우리 박수 한번. 강원도 다 눈밭에 녹색 현수막 억수로 잘 어울립니다. 노래 녹색 현수막 쫙 붙어 정말 이쁘게 잘 보인다니까. 이제 우리 공화당이 제가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제 고비를 넘겼어요. 우리 공화당. 이제 새를 모아가지고 우리 공화당이 어떤 정당인가. 이것은 뭐 언론 안 실어주니까 제가 한 10군데 돌아다니면 돼. 요새 그렇게 앵커들이 가네. 기모주의가 뭐 갑자기 합리적인 보수 정당이 가더라고. 미쳤나? 야, 그런데 좌파들한테 결국 돼야 돼. 150만 봅니다. 150만. 내보고 매주 좀 나와달래. 나는 나오라 하면 내 말 할 거 다 하지 뭐. 이런 말 하고 좌파들이 듣고 우리 공화당이 저 사람들이 굉장히 중심이 있다. 그리고 굉장히 합리적이다. 그런데 항상 내가 얘기잖아요. 제 전화기에서요. 옛날에 그 무슨 방송이 있어. 서울의 소리인가 뭐예요. 이렇게 이름이 비슷하잖아요. 남자애들 여자애들. 항상 저 빨갱이. 좀 덜하면 좌파. 잘못하다가 전화 잘못하면 잘못되잖아요. 그래서 녹음다. 그걸 딱 집어넣는다. 그래서 딱 보면 이거는 좌파한테 왔던구나. 여러분도 그걸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긴장을 하고 있는 이유는 당원분들이 아프다고 또 갑자기 어느 당원이 소식이 갑자기 우리 납북자 우리 김영희 여사 소식이 갑자기 고쳐가지고 안 하시잖아요. 또 몸이 다치셨어. 그래가지고
문자로 저한테 주시고 중앙당직도 이번에 드렸잖아요. 그 아버님이 납득되셨던 분이라서 그래서 제가 마음이 아프면서 갑자기 잘 보이시다가 안 보이시는데 바깥에 나가서 이거 하는 건 괜찮아. 안 다쳤으면 좋겠다. 저분이 갑자기 안 보이고 저것도 무슨 또 병원에 입원하셨나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서 저보다 연세 많으신 분들은 자기 건강 자기가 챙겨야 됩니다. 우리 59살 풀었더니 야 59살 푸는 순간에 너무 힘이 없어진 것 같아. 그리고 공화당이 집권하는 그날까지 여러분들 버티셔야 된다. 또 여러분들이 누구한테 가도요. 저 사람들 이상하다 소리 요새 안 해요. 그냥 저 사람들 참 대단하다. 우리 공화당 아직 살아있네. 그 다음에 좌우를 떠나서 제가 신장식에 그 MBC인가 그거 나가고 그다음 김어준 나갔더니 180만 봅니다. 두 개 합치니까 180만이 여러분 말이 180만이지. 근데 쪽팔리는 것은 오늘 아침에 YTN 나왔는데 1000명이 안 보는 거야. 내가 아침에 YTN 딱 나오면 저 이장희 씨한테 물어본다. 저는 그거 없잖아요. 몇 명 보러 매일 물어봐야 돼. 매일 물어봐. 그래서 물어봤더니 뭐 없더라고. 다음 주에 좀 기대해 보려고. 많이들 보세요. 전달해서 기다렸다가 여기 우리 저 중앙당직자 그다음에 우리 운영위원 여기 지금 경기도당 운영위원분들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경기도당 운영위원분들. 경기도당 운영위원분들은 본인이 사퇴하지 않으면 그대로 연임을 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각 시도당 운영위원들 그다음에 우리 이제 중앙당직자분들 이래가지고 합쳤더니 한 1000명이 넘잖아요. 그러면은 1000명이 한 10사람한테 전화만 해도 야 봐라 전화해도 되잖아요. 쪽팔려가지고 아침에 이장희 씨가 기했잖아. 몇 명만 900명 가까이 보던데 좀 7시 반부터 7시 10분부터 들어가서 좀 미리 좀 보던지. 오늘 그 봤더니 뭐 불출마인가? 그 사람 좀 이상한 사람이야. 싸우지 말고 무시해버리고. 오늘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우리 당의 핵심 시도당은 경기도당, 서울시당 경기도당입니다. 다른 도당, 시도당도 열심히 하지만 인원으로 제일 많고 또 우리가 수도권 특히 서울에서 집회를 하고 행사를 많이 하잖아요. 경기도당이 살고 서울시장이 살아야 됩니다. 필요하신 부분들에 대한 지원은 아낌없이 해드리겠다. 그래서 이번에 경기도당을 지난 16일 날인가요? 16일 날 우리 당원 당규에 따라서 조남준 위원장님이 사퇴를 하셔서 제가 몇 번 설득을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송병익 고문님도 말씀하시고 그래서 몇 번 했는데 그래서 이제 특별관리도당으로 지정을 했어요. 특별관리도당에 지정하면 중앙당에서 위원장 대행을 놓고 제가 변대령 일부 총장으로 잠깐 나와보세요. 우리 당에 지금 사무총장을 대행하고 있는 변대령 일부 총장이 집이 어디예요? 고양시. 집이 고양시예요. 그래서 제가 도당 경기도당 위원장 선임될 때까지 좋은 분을 모실 때까지 대행으로 좀 해달라 이렇게 박수 한번 주세요. 한 말씀 좀. 예, 이렇게 경기도에 살면서 경기도 인인지 아마 모르셨던 분들도 아마 안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당에서 이제 당무만 하다 보니까 외부 활동이라든지 이런 쪽은 작업적이면 그거를 나타내지 않고 쉽게 말해 소위 말해서 설치지 않는 그런 당직자로서
마음가짐을 가지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아마 제 얼굴을 아마 잘 모르시는 분이 많으실 텐데요. 지난 그 연수 때 아마 참석하셨던 분이면 아마 저를 좀 기억을 하실 테고, 주간당에 방문한 적이 계시면 아마 저를 아마 보신 적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좀 전에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경기도당에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는 건 사실이고, 그건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얼마 동안의 대행을 맡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제가 제 이름이 이제 빠지는 그날까지 이제 도당의 각종 행정 절차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시간이 허락된다면 여기 계시는 분들 포함해서 이제 도당분들 좀 많이 만나서 저희 당원이라든지 당규 관련되는 내용들, 그리고 정치 관계법 등에 대해서도 같이 좀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또 다음 내년에 있을 우리 총선 때 좀 좋은 성과를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하는 동안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은 지도 편달 부탁드리고 도당 사무실에 자주 오셔가지고 꽉꽉 자리를 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여쭤보지를 안 했어요. 안 했는데 지금 여기 중앙당직자분들, 이번에 3기 중앙당직자분들 손 한번 들어보시죠. 3기 중앙당직자 손도 우리 3기 중앙당직자 경기도당의 3기 중앙당직자 지금 158분 정도가 중앙당직인데 300명까지 중앙당직자를 더 모실 겁니다. 그리고 시도당에서 각 시도당 당직자 4개명 이렇게 하면은 1,500명의 정의 사단이 구성이 되잖아요. 그래서 기존의 운영위원 중에서 운영위원을 그대로 연임을 하고 또 경기도당의 중앙당직자가 28분이 앞으로 한 50분 정도 될 텐데 그 28분은 경기도당의 운영위원회에 다 들어가야 됩니다. 어느 시도당, 경기도뿐만 아니라 모든 시도당이 똑같습니다. 서울시당의 중앙당직자는 서울시당의 운영위원회에 다 들어가야 된다. 경기도당의 중앙당직자는 경기도당의 운영위원회에 다 참여해야 된다. 그리고 기존 운영위원회에 계신 분들하고 같이 해서 그렇게 하면은 향후에 한 100여 명 정도가 경기도당의 운영위원 체제가 갖춰질 겁니다. 지금 이제 경기도당 특별관리 경기도당의 이제 도당위원장 대행을 행정뿐만이 아니라 되게 순한 사람이 변혜령 우리 부총장님께서 순해가지고 순한 사람 보내놨으니까 너무 이렇게 쓰지 마시고 잘 달래가지고 사시고 누가 이제 여성 한 분, 남자 한 분이 상근 부위원장을 좀 정했으면 좋겠어요. 상근 부위원장에 제가 박종문 우리 위원장님을 상근 부위원장을 모시려고 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장로입니다. 사실은 뭐 제가 어떤 능력도 사실은 안 되는데 대표님께서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니 또 나름대로 해야겠다는 마음가짐은 가짐이다마는 또 더 훌륭하신 분들 있지 싶습니다. 제가 뭐 나름대로 상근 부위원장 지금 일단은 수용하지만은 또 우리 앞으로 운영위원회나 이런 걸 가지면서 나름대로 또 더 일을 할 수 있고 그렇게 자신감 갖고 하실 수 있는 분을 갖다가 다시 모였으면 하는 마음도 제 뭐 한켠에 갖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거는 이 부분까지 제가 인사드리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난 6년간 우리가 참 이렇게 아스팔트에서 대표님 모시고 또 협회가
이해한 장로님 모시고 열심히 해주셨던 우리 선후배 강원 동기님, 또 앞으로도 계속 2월 2일 날, 3월 1일 날 계속 함께 해주실 그 동기님들 진짜 너무나 고맙고 함께 해주셔서 고맙다는 이런 인사를 꼭 한번 드리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 자리에 들어서 뭐 우리 경기도당 강원 동기뿐만 아니고 실질적으로 저 거제도나 부산에서 새벽 3시에 출발해서 오셔갖고 또 집에 마치고 들어가면은 그 새벽에 24시간을 꼬박 예고를 하시는 이런 동기님들 많으신데 이런 저런 정신을 갖다가 우리가 잘 본받아서 앞으로 우리 애국에 대한 어떤 이런 것을 볼 수 있는 이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걸 앞으로 힘을 합해서 열심히 같이 한번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상금 부위원장 비서를 한 사람입니다. 비서. 김건복 위원장 일어나보세요. 상금 부위원장을 잘 모시러 가는 상금 부위원장, 상금 부위원장 보조로 임명하죠. 보조. 그 뭐냐면 상금 부위원장은 사무실을 중앙당에 지금 부총장을 사무총장 대행을 하기 때문에 회의 주재하고 여러분들과 자주 하지만은 사무실을 누가 지켜야 돼요. 사무실 오는 분도. 그래서 좀 사무실 문도 좀 여시고 박정훈 상임부위원장, 여성 상임부위원장 한 사람도 추천할게요. 그다음에 이제 상임위원회, 운영위원회 구성해서 여러분들 조직을 신임 대행하고 부당위원장 대행하고 협의를 해서 여러 직책들이 많잖아요. 저기는 우리가 책임당원 20%의 책임당원 20%를 간부화하자 이런 이제 슬로건을 내세웠잖아요. 그래서 이제 운영위원님들, 그 다음에 조직위원장님들, 그리고 중앙당직자, 경기도당에 이분들이 다 운영위원이에요. 경기도당의 운영위원은 경기도를 이끌어가는 지도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운영위원 회의를 한번 하시면은 거기에서 위원장 자리가 되게 많잖아요. 그런 자리를 좀 이렇게 여러분도 하시고 내가 좀 해보겠다. 막 이런 용기를 가지시고 말씀을 하셔야 돼요. 내가 좀 나서서 하겠다. 내가 이번에 경기도당이 이런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내가 좀 나서서 이제 경기도당의 책임을 좀 맡아서 내가 무슨 위원장 좀 하겠다. 뭐 중앙당 위원회하고 거의 같은 거니까 그런 식으로 지원들을 해주시고 그동안에 저는 뭐 믿습니다. 믿는 게 하나님도 믿지만 우리 당원들 믿는 이유는 아마 내가 하겠다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경쟁을 투표를 하지 마세요. 투표하면 머리 아프시니까. 그러면서도 중앙당직자하고 그다음에 기존 우리 운영위원분들 그다음에 조직위원장분들이 하나로 뭉쳐서 경기도당을 잘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른쪽이 있으면 왼쪽이 있듯이 여성 상근 부위원장은 우리 박정인 여사를 제가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도당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다 합심하셔서 도와주셔야만은 진행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로 동지지간에 말 좀 조심해 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차별한 말 전달하지 마시고 서로 이해해주고 포옹하고 따뜻하게 말해주면 우리 공화당 승리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 미천한저를 이렇게 또 가는데 저를 많이 도와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는 수원에 계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수원. 수원에 계신 수원에 계신 분 중에서 내가 지킴이로 우리 경기도당에 문도 열고 내가 지킴이로 꼭 있어야 되겠다. 지원 빨리 지원하세요. 김명철 씨 자 나오세요. 축하합니다. 추천 내가 추천하는 추천 받으면 나오세요. 한 해 동안 너무
고생 많이 했어요. 돈도 열심히 먹고. 이런 거 주겠다가 아니 잘 지키는구나 우리 이영수 씨. 카메라 봐가지고 다시 나오세요. 들어오세요. 얼마나 좋아. 사무실에 지금 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공진님도 이제 나가게 찾아도 하면 아, 왕관이랑 같이. 이영철 동지가 추천하는 이영숙 우리 보안관님, 야, 저 확실하게 지키겠네. 유명한 보안관 같은 거 했는데. 자, 예. 이제 요까지 제가 이제 요 네 분까지 하고 나머지는 이제 운영위원회 열어서 하십시오. 왜냐하면 사무실을 일단 열고 아침에 뭐 적당한 시간 일찍 열고 또 오시는 분들 또 뭐하고 현수막도 받아야 되고 당부도 받아야 되고 뭐 할 일이 많으니까 우선 틀은 갖춰놓고 나머지 틀은 우리 변혜룡 대행하고 위원장 대행하고 운영위원회가 빨리 소집을 해서 이제 직책들을 좀 다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됐죠? 네. 강태성 위원장 이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제가 벌써 이 대행한테 몇 가지 말씀을 일단 조직 점검 빨리 하고 운영위원 중에서 이탈하신 분 그냥 계속 계신 분을 구분해주고 조직위원장 분들도 빠진 부분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빨리 해달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협위원장 들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딱 현수막을 줄 수 있는 건 중앙당, 우리공화당, 혹은 우리공화당 당대표 조원진, 경기도당 위원장, 누구, 요건 돼요. 각 당협에서 당협위원장 이름은 못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럴 때는, 그러면 그 중앙당, 경기도당, 그냥 경기도당만 적어도 돼요. 안 그러면 우리 공화당 당대표 조원진 이런 걸어도 되고요. 그렇죠? 당협위원장 이름 안 되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당협위원장 이름은 걸 수가 없어요. 옛날에 우리 당원 이름으로 그러는데 그거 안 됩니다. 지금 법적으로 보호해 줄 수 있는 거는 중앙당, 각시도당 그렇게 하면 됩니다. 조원진 이름 많이 보세요. 우리 공화당 당대표 조원진 이름 많이 보세요. 이거 한번 보실래요? 당부 1페이지부터 당부를 우리 정경희 실장 여기서 우리 당부 제작하는데 우리 정경희 실장이 여러 가지를 신경 많이 썼습니다. 그 다음에 김준정 수석부의원님 당부 제작 잘했죠, 그죠? 그래서 부담하고 한번 보자고요, 지금 1장 제일 처음에 조원진 당대표라고 해서 깨끗한 정치개혁 정치개혁을 우리가 제일 먼저 앞세운 거예요. 자, 윤석열 정부가 얘기하는 노동, 그 다음에 연금, 교육개혁 그 앞에 정치개혁을 통해서 올바른 정치인들이 개혁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읽어보시고요. 불법행정 대집행에 대한 말도 안 되는 경찰 구형, 그 다음에 1심 재판부의 구형에 대해서 우리는 수용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항소를 했습니다. 항소 며칠 날 했죠.
18일 18일 날 공식적으로 항소를 했습니다. 그 항소 절차를 밟고 이제 재판부가 정해지면은 거기에 맞춰서 변호인단을 선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해자가 피해자로 그러니까 우리 피해자가 가해자로 갖고 우리는 일방적으로 그 현장에서 유튜브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 현장 일방적인 폭행을 당했지 않습니까? 112분이 진단서를 끊을 정도로 일방적인 폭행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그리고 경찰에서도 죄에 대한 내용들을 소명을 못했어요. 그런데 그 판사가 검찰이 한 그대로 그냥 가버린 겁니다. 뭐 또 한 가지는 제가 좀 의아하게 생각하는 거죠. 집회 부분은 북구항에서 이제 김정은 인공기 화연식을 했잖아요. 이걸 또 걸었어요. 이것을 제가 있는 식으로 걸었어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항소 지금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대구 집회의 메인 슬로건이기도 합니다. 붉은 접해 문재인 즉각 구속, 부정부패 이재명 구속수사. 이 부분이 굉장히 사법 정의가 살아있다 그러면은 사법 정의가 살아있다는 개인적인 인과관계보다는 사법적인 정의. 박근혜 대통령이 없는 박근혜 대통령이 들이댔던 그 거짓의 잣대를 문재인한테 들이대라. 이재명한테 들이대라. 박근혜 대통령 억울하게 거짓에 당했지만 얘들은 죄를 지은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하자. 양당 정치를 바꿔야 된다. 뭐 중대선거구제를 하든 선거제도가 어떻게 바뀌든 간에 양당 정치가 대한민국 정치를 퇴보시키고 대한민국의 정치를 무너뜨리고 대한민국 정치가 무너진다는 것은 대한민국 자체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공화당은 무책임하고 무능하고 무책임하고 내로남불 부정부패 이런 씌워진 그 뚝배기 양당 정치들을 끌어내자. 제발 국회 제발 일 좀 합시다라는 얘기는 일할 수 있는 국회의원들을 만들어 달라. 우리 공화당이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우리 공화당이 30석의 여석을 가지면 다 바꿀 수 있습니다. 국민들한테 이제는 국민들이 깨달으셔야 된다. 우리 공화당한테 30석의 여석을 주면은 우리는 전반적으로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 실례로 이런 거예요. 제가 초선에 여당하고 제가 붙었잖아요. 초선. 국민의 그때 이제 저는 친박을 했잖아요. 그때 대구에 집을 갖고 있는 국회의원이 거의 없어요. 대구 국회의원인데 대구에 집이 없는 국회의원이 대부분 다 합니다. 어떤 선배들은 저보고 대구 내려오지 말래요. 대구 내려오지 말래. 왜 지금까지 자기는 대구 중앙에서 막 열심히 뛰었다고 선전 잘 되긴 한데 주어지는 법안도 많이 내고 중앙에서도 많이 다니고 막 온 짓을 다 하는데 대구는 막 내려와가지고 골목골목 다 다니거든요. 저로 이래가지고요. 대구 국회의원들 집을 다 가졌어요. 왜? 언론에서 비교를 해요. 조은진은 그나마 왜 대구에 집이 있냐? 당신들은 대구 집을 왜 안 가지고 있냐? 그럼 떠돌이 국회의원들 아니냐? 이래가지고 막 쏘아 붙여가지고 그 뒤로부터 대구의 국회의원들이 대구 집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돈이 없어가지고 서울에 집을 구할 수 없어요. 제가 가진 돈으로 서울 집을 살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물론 대구에 제가 있어야 된다는 확신도 있었지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제 한 사람이 대구 국회의원에 집 없는 국회의원들 집을 다 만들었다시피 우리 공화당의 이런 투철한 애국심 대한민국에 대한 정체성 자유민주주의 체제 자유시장경제 자유통일의 기치를 가지고 있는 우리 공화당 그것도 6년간 아스팔트에서 다음 총선 때 7년간 아스팔트에서 투쟁을 해본 사람 자기 걸 버리고 살을 버리고 공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 이러한 트레이닝이 되어 있는 우리 공화당 동지들이 국회의원 예를 들어서 진순정 수석이 국회의원 갔는데 진순정이 비리하게 한다 가만히 우리 동지들이 가만히 놔두겠어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좌파들보다 더 무서운 정당이 생긴 겁니다. 이러한 국회의원들을 우리 공화당의 국민들이 30명만 만들어주면은 우리가
정치개혁의 선두에 서서 부정부패 정치, 내로남불 정치, 국민을 무시하는 무책임하고 무능한 정치를 바꾸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정치개혁의 화두입니다. 그리고 옆에 보시면은 우리 공화당의 정체성이에요. 이 3년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무효, 명예회복, 이것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죠. 한번 보십시오. 우리 공화당은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 자유정신, 건국 정신과 자유정신을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건국은 1948년 8월 15일이라고 우리는 못을 받고, 건국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이고, 이승만 대통령의 자유정신이 대한민국 전체의 지금의 발전을 가진 원동력이다. 이것이 우리 당의 정체성이에요. 두 번째, 박정희 대통령의 구국강경. 잘 살면서도 국방 안보에 대해서 확실한 그런 철저철미한 국방 안보, 한미 동맹, 그리고 반공 정신. 혁명 후 1호가 반공을 국시로 한다잖아요. 5.1 革命 1호가 반공을 국시인데 그 5.1 革命이 지금부터 몇 년 전입니까? 60년이 넘잖아요. 그렇잖아요. 60년이 넘었는데 지금 왜 반공 정신이 필요한가? 그들의 준동을 우리가 다 봤다고. 붉은 세력들, 공산자유주의자들이 무엇을 노리고 나라를 뒤집어서 그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아닌 체제의 변형을, 체제를 바꾼 걸 했던 문재인 정권의 행태를 우리는 5년간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의 부국강경과 반공정신, 박근혜 대통령의 자유통일정신. 10월 1일 날 박근혜 대통령이 말씀하셨어요. 2016년 10월. 이제 김정은 괴뢰 정권하고 북한 주민을 분리합니다. 다 넘어오시라. 우리가 다 보호하겠다. 그게 탄핵의 이 김정은에 의한 탄핵의 그러한 논모의 계기가 된 것도 맞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만큼 애미 자유통일 정신이라는 게 뭡니까? 북한 국민들을 사랑하는 애민 정신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화당이 정체성은 이승만 대통령 건국 자유정신, 박정희 대통령의 부국강경 반공정신, 박근혜 대통령의 자유통일 애민 정신을 그 기간의 정신으로 합니다. 그다음 밑에 김정국 최고가 했지만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바랍니다. 그러나 잘못된 것은 과감히 비판하겠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기도 하고 국민이 바라는 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국민이 주목하고 있어 미래의 확실한 대한정당은 우리 공화당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국민들께서 우리 공화당이 30석의 의석만 준다면 우리 공화당이 정치개혁, 껍데기 보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껍데기 정치인들의 무능한 정치인들을 다 바꾸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 뒤에는 10년, 설날 10년 인사말이 우리 저를 비롯해서 허평환 대표님, 그리고 진윤정 수석, 그다음에 안상열 최고임금 정책의장님, 한상수 최고위원님, 그다음에 조시철 최고위원님, 김재국 최고위원님, 이명호 최고위원님의 인사말이 있습니다. 한상수 최고위원님 몸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이제 좀 지나면은 우리하고 이제 합류를 하실 거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공화당 당부 여러분들이 많이 배포하십시오. 주변에 배포하시고 읽어보시도록 글자도 그만큼하게 하나씩 한번 읽어보시라고 하고, 그 다음에 우리 공화당 저거 좀 가져오세요. 이성희 여사님이 피자 사서 이성희 여사님 피자 사서 피자 한 조각 먹고 떠들었더만 배가 고프네. 여러분들 이거는 여러분들 외우셔야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뒤에 공약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필요한 부분만 외우시되 앞에 부분 앞에
앞에 이 부분은 외우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 공화당이 가는 길이에요. 이 시대를 어떤 시대로 우리는 보는가? 상실의 시대, 정치 통합 기능 상실. 그거는 무슨 의미냐? 우리가 정치 통합 기능을 살리겠다는 의미잖아요. 두 번째, 법치의 정의 기능 상실, 경제의 성장 동력 상실, 복지의 지속 가능성 상실, 문화의 다양성 상실, 사회계층 이동의 역동성의 상실, 지방 소멸로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 상실, 저출산으로 인구와 성장의 상실. 이건 여러분들이 계속 읽어서 외우십시오. 이게 뭐냐? 이렇게 상실된 이 시대를 우리가 복원시키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 분노, 불법 탄핵에 대한 분노, 자유민주 체제 침탈에 대한 이 분노에 대한 걸 읽어보시고, 우리 공화당이 가고자 하는 길이 뭔가? 궁극적인 목적은 행복한 국가다. 행복한 국가인데 정의와 진실과 자유와 안전, 이게 정의롭고 진실되고 자유롭고 안전한 그러한 행복한 국가를 만드는 것이 우리 공화당의 국가에 대한,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비전 제시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누가 물으면 너 공화당의 비전이 뭐냐? 너가 하고자 하는 게 뭐냐? 얘기하면 딱 대답하지. 우리는 나라가 정의가 살아있고 진실이 강물처럼 흐르고 자유가 모든 국민이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고 어느 곳에 가더라도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그런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목표가 있잖아요. 목표 5가지에서 요 앞부분은 우리 공화당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 강령 이런 부분을 정리해서 만든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앞부분 요거는 여러분 자주 외우십시오. 국민교육원장 김건복 위원장, 예. 국민교육원장 한번 외워보세요. 중원의 역사적 설명을 두고 있다는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두고 이 땅에 태어났다. 조상의 빛난 어를 오늘에 되살려 안으로 자주 독립의 자세를 확립하고 밖으로 인류 공용에 이바지할 때다. 이에 우리의 나갈 바를 밝혀 별교의 지표로 삼는다. 이상 아무튼 우리 대학교 나온 거 많이. 아무튼 국민교육원장 이것이 우리 당의 핵심 당원분들은 요거 가져가셔가지고 앞에 거 자주 읽어보고 활용을 하십시오. 그러면은 누가 논쟁이 붙어도요 지지 않습니다. 너 공화당이 가고자 하는 나라가 뭐냐, 어떤 나라냐,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기 보면요 책자에 책자 여러분 다 갖고 계시죠? 네. 책자 없으신 분 손 들으세요. 책자 없으신 오늘 가져갔어요. 이 책자 있죠? 네. 책자 가져가셨어. 요거 책자 가지고 외우세요. 서서 저도 오늘 아침에 5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1시간 반 동안 혼자 글 썼다니까요. 그냥 TV 토론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그냥 혼자서 조용할 때 앉아서 혹은 밤중에 어젯밤에 이렇게 썼는데 그게 한 이만큼씩 된다고. 그게 어떤 질문이 와도 제가 다 제 걸로 소화를 시켜놓잖아요. 여러분들도 이제 내가 언제 눈도 안 보이는데 이거 언제 들려도 근데 하십시오. 치매를 이기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이 책자를 달달 외우면 치매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죠? 오늘 제가 허준쌤 제가 마이크 진 지가 얼마 됐어? 1시간 반 됐나? 이제 마무리할게요. 이제 그 경기도당의 어려운 동안에 그동안 경기도당을 위해서 고생해 주신 분들에 대해서 저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감사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이 당을 떠났던 그렇지 않던 저는 이 당과 이전을 맺었던 분들에 대한 감사의 저는 항상 가지고 있는데 떠나더라도 거짓말은 좀 하지 마라. 거짓말은 금방 밝혀집니다. 거짓말은 그걸 안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어떤 말든 만들어내지 말고 있던 그대로
얘기해 주면 좋겠다. 그리고 조남준 위원장님께서 사무실도 구하고 또 조직도 정비하고 이런 고생하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이제 연이 안 돼서 또 못 하시는 거는 저는 굉장히 받아들이는 입장이에요. 배내룡 그 부총장님이 이제 그 대행으로 하셨으니까 대행 체제가 가능하면 빨리 정리가 돼가지고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월 2일 날 대구 집회 많이 오십시오. 우리 경기도가 새로운 모습을 보이자 하는 결의를 좀 하셔서 오늘 누가 그러면 촬영을 누가 좀 해라. 경기 북부 올라왔던데 제가 안 보는 것 같죠? 다 봅니다. 경기 북부는 올라왔더라. 다른 데는 안 올라와서 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나서서 해주시고 3일절도 있고요. 여러 가지 있으니까 여러분들 고민을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 3일절은 3월달은 3일절 3월 10일 여러 가지 행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씩은 집회를 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집회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집회를 할 때는 또 나름대로 세를 많이 모아서 갈 수 있는 그런 주기를 바랍니다. 질문이 있으시면은 제가 오랫동안 얘기한 거 질문을 별로 하실 게 없을 것 같은데 질문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예. 아까 하신 말씀은 각 지역에서 행성을 갖다가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저희처럼 할 수는 없지만은 그대로 경기도당에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데 개인 이름이라든지 당협위원장 이름을 넣으면 안 된다. 당원들이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데 우리 공화당 당대표 조원진 괜찮아요. 경기도당 괜찮습니다. 밑에 이름을 그냥 이름만 그렇게 넣으면 개인이 만들어서 표주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아까 구리 그 말씀입니다. 구리에서 만들어가지고 지금 잘했잖아요. 그래서 구리에서 만들어서 하셔도 돼요. 그 대신에 밑에 이름을 당협위원장이나 개인 이름을 넣으면 안 된다. 그나마 보호를 못 받는다. 예. 그거는 알겠습니다. 그건 몇 번 시정을 했는데 이거 다시 시정하도록 할게요. 현수막 좀 일찍 보내주고 그 다음에 수량을 얼마 보내준다는 걸 미리 좀 해달라 이 말씀이니까 사무처에서 즉각 조치해 주기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철거에 관한 건데요. 날짜가 지났을 때. 도로 지나면은 자동 우리가 철거하면 됩니다. 안 해도 근데 우리가 하십시오. 아니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전 최고위원님이 먼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안 해도 하는 게 맞는데 안 해도 안 해온 거 법적 조치가 보통에서 한다. 아니 아니면 아닌 줄 알죠. 그건 잘못이야. 그건 자기가 하셔야 돼. 아무튼 우리가 붙였으면 날짜 되면 우리가 떼있죠. 날짜 되기 전에 빼면 안 됩니다. 그거는요. 날짜 되기 전에 빼면은 고발하신 게 고발. 정확하게 얘기해주세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어요. 틀려봤습니다. 지자체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빼는 게 지금 안 빼면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정책 연수막을 쓰는데 설날 연수막은 좀 애매해요. 이 정책이 설날 인사만이 잘 애매하잖아요. 이제 정책 연수막은 보름 안 되는데 떼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발 조치할 수 있다고. 행정적인 고발을 할 수 있어요. 전자. 아직 안 끝났어요. 앉아주세요. 전자.
알겠습니다. 네, 네. 현수막에 거듭된 지적이 네, 그 부분은 지금 현수막을요 각 면 단위로 다 보내면 한 3,000장 만들어야 돼요. 여기는 비용 문제도 있습니다. 3,000장 지금의 3배를 만들어야지. 지금 우리 읍면동 단위만 따지면은 2,500개 정도 읍면동이 있죠. 그래서 비용이 지금 그런데는 우리 자체적으로 멘트를 걸겠다는데 그거에 대한 액션이 들어가지고 그냥 얘기만 나왔다. 여기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아까 이제 우리 군이나 똑같잖아요. 중앙당에서 천장 만드는 것도 굉장히 큰 돈이 들어가는 작은 돈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천장 말고 3천장을 만들면은 우리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현수막을 바꾸고 이슈를 가지고 그래서 부족한 부분들은 구리가 필요하면 구리에서 그냥 만들어서 부족한 부분을 거십시오. 그게 중앙당이 합동함께는 재정상 대단히 문제가 있습니다. 뭐 그거는 정말 죄송한 사항이지만 그런 사항입니다. 대표님 이거 한마디 근데 그거는 사무처에서 똑같은 얘기잖아. 현수막을 빨리 보내달라. 그래야까지. 알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잠깐만요. 예. 헌수에 관한 이야기고요. 제가 그 헌수에 대해서 우리 남양주는 가불병구에 있는데 가불병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저가 커버를 하고 있는데요. 그게 얘기해요. 지금 문제는 뭐냐면요. 그 헌수가 가태료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남양주에는 그 두개 동을 하나 돼갖고 복지센터에서 관리를 해요. 그래서 각 복지센터에 저희가 다 문의를 했어요. 이게 기한이 우리가 대책 기간이 14일인데 14일이 끝나고 나서 그다음에 우리가 뛰면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띄워주는 건 좋은데 과태료를 그러면 지금 내가 더불어당이나 국민의힘에서 달았어요. 근데 그 기간이 다 지났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고발을 했죠. 그래서 고발을 했더니 그 담당자들이 이제 그 여러 개, 몇 개냐면 10개, 8개거든요. 8개 지역을 갖다가 담당하는 부서에 전화를 했더니 그럼 과태료 부분은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들한테 과태료 빌 것이냐? 그 더불어당이나 국민의힘에다가 그랬더니 현행법에는 그 과태료를 갖다가 빌 수가 없다 이거야. 왜냐? 지금 뛰는 철거 자체는 우리가 과태료를 갖다가 많이 묻질 않으면 나는 뛸 수가 없다. 그랬더니 곧장에서도 그래서 뛰지 않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과태료는 현 법률적으로는 과태료를 할 수 없고 그거는 우리 시에서 그 날짜가 지나면 철거한다. 그래갖고 지금 계속 그러고서 뛰고 있어요. 철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뛴 적이 없어 한 번도요. 날짜 딱 되고 그러면은 지역마다 다 다르니까 한 지역의 입장이 다 똑같은 입장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남시에다가도 물어봤어요. 하남시도 역시 마찬가지로 나오고요. 그리고 그 문제는 중앙당에서 뭐 대구 같으면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 대구는 붙여놓고 그냥 붙여놓고 우리가 뗀다. 낮춰내가 떼요. 근데 우리는 그런 같은 경우에는 보호단체에서 안 뛰면 과태료 부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과태료가 아니고 저는 이제 우리가 보름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현수막을 바꿀 텐데 우리가 그동안 현수막을 못 걸다가 이제 걸게 됐잖아요. 그것을 너무 또 구성하고 붙여가는 자체가 없다. 우리는 우리 지역의 그런 거를 보름에 한 달에 한 번씩 바꾸게 되는 방침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보름 걸고 떼고 또 보름 새로운 현수막을 걸고 이러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지 그냥 저쪽에서 뭐 안 돼가니까 우리도 그냥 버티겠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된다. 네. 그리고 또 두 번째 하나 문제는요.
헌수막을 있잖아요. 헌수막이 헌수막을 우리가 개통을 해놨는데 그 기간 전에 시에서 뜬다든가 제3자한테 갖고 뭐 시선을 해서 그 재산상 통계를 입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즉시 저희가 지금 그 개정되고 나서 제가 3건을 고발을 했어요. 고발해갖고 각 행사과에서 출입을 해요. 그래서 지금 대표님이 한마디 해주시는 건 우리 자발적으로 뛴 걸 갖다가 많이 하면 그 다른 해석한 사람, 설치한 사람이 그런 걸 봤을 때 바로 고발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죠. 그럼 우리 공화당 헌수막한테 뛸 수가 없다는 거를 그러니까 이제 우리 공화당이 그 기간 지난 거는 우리가 소송을 내리자는 이유도 상대방들이 안 하면 우리 거를 훼손할 때 고발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법을 지키고 있는데 너가 훼손한 거다. 그래서 원칙을 좀 지키면서 하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고발을 해달라는 얘기예요. 해설을 하면. 경기도가 굉장히 넓은데 경기도가 그러니까 아무 한국이 걸리면 이거 보상에 대해서는 얘기를 할때한 번은 남쪽을 해야 하고 한 번은 북쪽을 해야 돼. 그럼 중앙당 사무실은 얼마든지 이용하기 있으니까 그것을 조정을 해야 되니까 일상이나 생각이 돼서 여기 오자 그것은 운영의 뇌를 좀 살려볼게요. 왜냐하면은 의정부나 앞쪽은 되게 많이 걸리죠. 얼마나 걸리셨어요? 자체적으로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시에서 다 해소해 가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튼 회의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경기도당 위원장이 선임이 됐으니까 회의 부분 어떻게 할 건지 저는 한 번은 전체 회의를 해야 될 거예요. 전체 회의를 통해서 하고 그 다음에 나눠서 하는 부분은 회의를 좀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되셨죠? 당일 문에 현수막 가능해? 당일 위원장 설명 좀. 지금 개정된 이제 그 무게 광고부터 그리고 이제 그 행정안전부에서 지침 내려온 거에 보면 이제 당협 현장 명의로도 설치는 가능합니다. 설치는 가능한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제 아까 이제 말씀하실 때 여러분이 그랬잖아요. 뭐 우리 돈으로 하면 되지. 근데 여기 이게 이제 문제가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당협위원장 명의로 현수막을 만들어서 개척을 하든지 아니면 도당 명의로 개척을 하든지 하게 되면 그 비용, 현수막 비용은 어디에 나가야 되겠습니까? 도당에 나가야 돼요. 도당에. 그런데 이제 내가 당협위원장이고 내가 당원이라는 생각에 내가 어떤 특정 현상 업체에다 돈을 주고 그 구입을 해가지고 걸지 않습니까? 그 정치적 불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주머니에 남의 돈을 넣었다라고 해서 정치적 위반이 아니라 정치자금법은 수입 방법과 지출 방법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당에서 나가는 모든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 걸려있는 이런 게시판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물건들도 다 구입할 때 도당 계좌에서 구입비가 나가야지 되는 것이고 내 돈으로 하다못해 이 책장을 판매하는 사람에게 돈을 임의로 지급해가지고 당에 놓고 쓰면 되지 뭐 이러면 수입 방법에서 잘못된 거기 때문에 이게 정치적 위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렇게 안 된다라는 거 말씀드린 거예요. 예를 들어서 경기도당에 내가 돈을 좀 기부를 하고 싶다 하시는 게 그리고 예를 들어서 구리에서 내가 현수막을 20장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그럼 경기도당에 돈을 주세요. 넣어서 그 돈을 경기도당에서 업체에다가 돈 지불하면 돼요. 한 단계를 거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경기도당에 특별단지를 넣으면 경기도당 부자에다가 돈을 넣고 그 돈을 다시 지불을 하면 그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중앙당에도 도당에서 지금은 그런 일이 없으니까 자꾸 비통장 해가지고 도당 통장 말고 도당 공식 통장 말고 다른 통장 만들면 안 됩니다. 그 걸리게 돼 있어요. 정치자금법. 지금 변호령 부총장 얘기가 모든 돈은
중앙당에서 집행을 하든 도당에서 집행을 합니다. 그다음 또 하나는 우리 공화당 중에서 당협위원장이 된 데가 있고 조직위원장이 조직위원장이 또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당협위원장이 한해서 되는 거예요. 우리가 조직위원장이 당협 전체 운영위원을 구성해 당협위원을 구성해야 되잖아요. 그럼 당협위원장에 한해서 되는 거지. 조직위원장은 당협위원장 하기 전 단계라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복잡하게 하지 마시고 그냥 내가 추가로 하고 싶다 그러면 도당에다가 내가 추가로 얼마나 하고 싶다 그러면 도당에 사무처장을 누가 넣을 거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다가 그럼 내가 돈을 넣어줄 테니까 우리 광주에 구리에 내가 20장을 만들었는데 이 업체에다가 내 돈 넣은 걸 넣어주라 이러면 됩니다. 그게 특별단계로 돈 넣어주는 거니까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지난번에 뭐 이장훈입니다. 그럼 모르는 분들 당협위원장에 저 구성되어 있는 데는 어떻게 통장 당협위원장 통장 못 만듭니다. 당협에서 돈 나갈 수 없습니다. 돈은 시도당, 중앙당만 돈 집행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당협에서 만들었는 예를 들어서 무슨 애국동지회를 만들었다. 애국동지회는 정당이 아니에요. 애국동지회는 그냥 단체잖아요. 단체에서 모여서 자기들끼리 회비내 하는 거는 괜찮은데 정당에서 당협위원장이 돈을 거두는 건 안 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만할까요 이제? 자 그러면은 단가 준비됐습니까? 단가? 예, 조금만. 당협위원장 공석이 누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당협위원장 없습니다. 공석이니까 예. 그래서 그걸 빨리 좀 정해가지고 예. 운영할 수 있도록 이번에 도당위원장이 선임됐으니까 전체적으로 다 얘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경기도당은 조직위원장, 당협위원장, 그다음에 운영위원회, 그다음 중앙당직자 이게 하나의 전체 운영위원회이고 그 운영위원회 당을 이끌어가는 겁니다. 자, 다들 일어나세요. 경기도당 화이팅! 화이팅!